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배당 투자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신, 그리고 우리 연초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1,000만 원으로 3년 안에 300만 원 월 배당 만들기라는 책도 소개해 주셨던 우리 임승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올해 초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2월? 네, 네, 그때 나와주셔서 굉장히 또 영상도 많이 사랑을 받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한테 진짜 좋은 롤모델이 돼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부티풀 채널에 나와주셨으니까 구독자분들에게 근황이라든지 살짝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월급이 끊겨도 두렵지 않는 삶을 만들고 싶은 직장인 투자자 인생업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임승현 작가님과 동시에 필명은 인생업.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업이라는 게 이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 또 작가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네. 업이라는 게 또 일업. 맞아요, 맞아요.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업을 가지고 좀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뜻에서 필명을 인생업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름을 딱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오는 필명이신 것 같고, 월급이 끊겨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월급이 끊겨도 두려움이 없는데 월급까지 나오고 계시니까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부티풀 나와주셔서 그때 살짝 그 포트폴리오 이런 걸 좀 공개도 좀 해주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산 규모가 어떻게 변동이 있으셨는지, 물론 개월 수로는 아직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네네. 5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배당금은 얼마나 받으시는지, 뭔가 변화된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그거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제가 커버드 콜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특히 한국도 그렇고 네네. 이제 많이 조금 장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위주로 하다 보니 지금은 한 8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줄었습니다. 매월. 대신에 이제 제가 올 초에 비교했을 때 좀 변화가 있다면 최근에 이제 일반 계좌, 그러니까 직투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 쪽에 조금 더 투자를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기획 출판으로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 관련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고 드셨네. 네, 그래서 같은 ETF라도 어떤 계좌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게 또 수익률 이런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계좌에 이걸 또 대입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 그 노하우들이 좀 고스란히 좀 반영이 돼서요. 네. 덕분에 또 요즘에 좀 변동성이 조금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 수익률이 좀 좋게 올라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좀 더운 여름인데 네. 이제 찬바람 좀 돌고 독서의 계절이 올 때쯤이면 우리 임승현 작가님의 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 그 사이에 가장 좋았던 월배당 ETF는 어떤 상품인가요? 다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네, 저는 이제 국내로 이제 조금 더 기환을 좀 했었는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브드 콜이죠. 네, 그게 이제 좀 제일 좋았고요. 네네네. 그게 한 20% 정도 연 기준으로. 코덱스. 네네네. 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브드 콜. 그게 제일 좋았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 콜이라고. 네. 그때 나와주셨을 때 얘기하셨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200 네.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에서 대한민국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 생활비가 평균 350만 원이다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평균이라는 게 좀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좀 적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려면 최소 한 달에 350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작가님 인터뷰 때마다 반응이 좋은 영상이 바로 뭐냐면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월배당 300만 원 만들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00만 원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월배당 300만 원을 만들기. 이게 정말 딱 혹하는 내용인데, 이 ETF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그때 우리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도 막 상품이 많다 그랬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좀 이런 컨셉으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월배당 300만 원 만든다. 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주신다면 네.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1,000만 원보다는 전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목돈보다는 사실은 이제 책에도 이제 강조했지만
하지만 적립식이 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1,000만 원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없으면 적립식으로라면 어느 정도로 적립? 뭐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100만 원도 없는 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좀 자, 그럼 일단 100만 원으로 네네네. 적립식으로 해서 3년 안에 월 300만 원을 만든다.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월 300만 원이라는 게 결국 이제 배당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이제 배당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는 오디오 포트폴리오를 좀 중심으로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성장의 5, 배당의 5. 반반. 반반 정도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배당주보다는 성장주의 그런 성장이 결국에는 자산에 불리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성장 자산의 5, 배당 자산의 5인데 성장 자산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지수형 그러니까 S&P 500이나 QQQ 그런 것들 그리고 글로벌 우량주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서브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얘는 이제 시장 수익을 키우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 같은 50만 원이죠. 100만 원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미국 우량 기초 자산을 1.2배로 추정하는 라운드힐에서 그 나온 ETF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인데 그런 거라든지 1.2배 추정한다는 건 레버리지? 1.2배로 추정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커버드 콜이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상승이 좀 막혀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커버하기 그쵸. 위해서. 네, 그렇다고 뭐 2배, 3배짜리는 아니고 그렇죠. 위험하진 않고. 네, 1.2배짜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계속 배당을 재투자하면 예.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아까 설명드렸던 제가 좀 수익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국내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들을 좀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분배금을 쓰지 않고 재투자를 해서 주식수를 계속 늘러가는 게 아무래도 초반 2, 3년 동안에는 이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기술주 성장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50만 원을 뭐 절반 정도는 지수형, 절반 정도는 빅테크나 반도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상승장이 강하게 펼쳐질 때 성장주가 좀 키워 나가는 거고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커브드콜 상승장의 소의 네. 리스크를 조금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300만 원이라는 거는 딱 단기간에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한 최소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좀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단순히 배당형 투자 이거보다는 또 여러 가지가 합쳐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좀 네네.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변을 이제 둘러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할 금액이 없어서 네네. 정말 투자를 못 한다 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의 일화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직장 동료에게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라도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네네. 했을 때 이제 그런 대답을 거의 하더라고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죠? 네, 대출이자에 뭐 외벌이인데다가 돈이 없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작가님의 철학과 또 비슷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커피를 항상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주말에 뭐 했니?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내와 같이 외식을 했다. 근사한 외식하고 뭐 브런치 카페에 가가지고 뭐 한 3, 4만 원짜리 브런치 먹고 그럼 그것만 합쳐도 한 20만 원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브런치 카페에 가지 마세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도 없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너무 현실에 그렇게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갖고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좀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100만 원을 매월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외벌이 가장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0만 원 정도는 약간 노력을 좀 들어간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를 들면 뭐 급여가 좀 적으신 분들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밖에 모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네.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이제 S&P 500이나 그런 QQQ 같은 ETF를 그냥 꾸준히 넣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저축 계좌는 55세까지 인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되지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페널티도 있고 좀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게 더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강제성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곧 나올 신간이 이제 그런 것들의 내용이 좀 있어서 연금 계좌에서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한 네, 사실 연금 계좌도 필요하고 저는 이제 일반 계좌도. 직투 계좌도 필요한데 그 두 개를 잘 이제 듀얼 엔진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도움을 드리고자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네. 이번에 작가님이 그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월급 독립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저점 매수부터 고배당 포트폴리오까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직장인들에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 월급으로부터 독립되는 이 시나리오,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강연이 언제 하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그건 8월 22일 토요일에 8월 22일 토요일. 토요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세미나는 아무래도 이제 한마디로 그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기에는 너무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네네.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찌 보면 이제 실전 생존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부자가 되는 화려한 기법을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소중한 시드머니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험난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를 지켜줄 그런 방패를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좀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본 소득의 본질로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출 통제를 통해서 사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높고 투자를 잘해도 매월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꾸준히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하필 또 미국 시장인가, 이런 것도 아까 약간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가장 중요한 건데 저점 매수법에 대한 실전 전략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사면은 고점이고 팔면 오르는 약간 그런 것들인데, 단지 감으로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좀 남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패닉에 빠졌을 때,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좀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어떻게 보면 그 우량주를 좀 쓸어 담는 그런 타이밍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과거 데이터하고 차트를 통해서 좀 제가 증명을 좀 해 보이려고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고배당 포트폴리오에 대한 복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뭐 성장호, 배당호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현금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제가 갖고 있던 경험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이 늘 이제 비어 있는 통장 직장인분들, 그리고 투자가 이제 막연하고 이제 두렵기만 한 그런 초보 분들, 그런 분들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제 강연장에서 배우고 바로 낸 작은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통해서 3년 뒤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월급 독립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기회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작가님이 3년을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참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만만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년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게 막상 3년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3년은 진짜 긴 시간이거든요. 인내심이 좀 필요한데, 이 강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8월 22일이라고 8월 22일입니다. 좀 기억을 하셨다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저가 매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연 때 좀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강연 때 물론 자세한 얘기는 해주시겠지만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저가 매수가 어려운 게,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딱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은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가만있어 봐,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참 하기가 어려운 건데, 작가님이 좀 팁을 주신다면은 어떤 투자하시면서 이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저가 매수를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공개드리자면 아주 뭐 100분의 1만 좀 보여주시면 뭐 공포지수 같은 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지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가장 두려운 게 지금이 어느 지점인가. 지금이 만약에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발바닥은 아니더라도 뭐 무릎이냐 아니면 뭐 여기 발꿈치냐 뭐 이 정도는 내가 감을 잡아도 좀 시장이 좀 덜 불안하죠. 근데 그런 거 아예 자체 모르면 이게 지금 여기서 지하까지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이 판단을 못하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지금이 내가 발바닥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종아리와 발바닥 사이에 어딘가인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예측을 해도. 근데 그거는 경험적인 어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네, 그런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의 또 경제 공부가 필요한 게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종아리에서 예를 들면 종아리에서 반등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종아리에서 더 빠질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빠지니까 종아리라고 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종아리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종아리로 합니까? 그걸 근데 이게 바닥이라고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종아리에서 반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적절하게 좀 봐야 되는데 또 근데 그렇게 경제 공부까지 거창하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뭐 종아리나 뭐 그 아래 정도 뭐 한 발꿈치 정도에서만 사는 것도 그쯤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그런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게 배당주 투자를 또 ETF 투자를 꾸준히 해서 뭔가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쭉 해오셨는데 최근에 그 코스피가 좀 세게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9,000선까지 뚫었다가 네. 급락과 급등을 반복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장은 정말 보다 이게 처음 봤는데 매수 사이드카 나왔다가 그 다음날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이런 거는 정말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변동성 장세 이게 어떻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이런 걸 예상을 하긴 좀 어려웠을 텐데 그죠. 어떻게 좀 이런 어려움 상황을 어떻게 좀 이겨내고 계십니까?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이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15% 정도. 네, 그러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이에요. 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전 주로 ETF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 조금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럼 이제 한국 증시를 완전히 좀 배제하고 뭐 미국 증시만 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분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뭐 어저께 한 60% 올랐다가 오늘 또 막 그러니까. 떨어지고 너무 널뛰기 양세니까 사실 불안한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예전 우리가 또 박스피 때랑은 조금 다르게 또 지금은 또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인정받는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펀더멘털은 되게 좀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좀 기본적으로 메인을 가져가시고 이제 한국 증시에는 이제 밸류업이나 정책적으로 또 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노린다면 안전하게 덜 변동성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배당주와 ETF 투자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네. 최근에 이번에 이런 변동성 장세 전에 너무 사실 개별 주식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좀 포모라든가 뭐 유혹이라든가 야 나 이거 지금 배당주 ETF 할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돈을 끌어다가 막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막 욕구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혹시 없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직장인 투자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사실 다 그 당시에 저의 투자는 약간 미국 시장에 집중하자라는 이제 그런 거였고 또 양쪽을 다 하기에는 또 저의 또 자본금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 쪽에 올인을 해도 어쨌든 또 그만한 뭐 삼성 뭐 3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1년에 100배 아니 1년에 뭐 100% 뭐 200%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좀 대신에 변동성은 좀 미국 시장이 덜 해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봤을 때
변동성이 정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 보이는 듯한 네네. 느낌이.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그 AI 관련된 주식이 좀 폭등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수익이 좀 빠르게 이렇게 챙길 수 있다 보니까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줄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철학을 딱 유지를 하시면서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한데 원금도 성장하고 배당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가 있다면은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떤 걸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사실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당이 높다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1년에 막 50%, 60% 이런 거보다는 저는 좀 나스닥을 기반으로 한 또 S&P 500을 기반으로 한 제피나 제피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1세대 커버드 콜에서 많이 좀 진화가 돼서 주가 수익을 좀 일부 가져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어떤 커버드 콜에 대한 옵션 활용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배당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국내에서도 그런 이제 지수 기반으로 한 커버드 콜 상품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보통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저점에서 들어가면 주가 수익률과 더불어서 분배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은 4050 세대가 이제 노후 준비 비율이 좀 된 사람들의 비율이 한 37%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퇴가 코앞인데 모아둔 노후 자금은 별로 없는 분들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고배당 커버드콜 우리 작가님이 늘 강조하시는 요거 상품 몇 가지만 좀 그 강연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몇 개 이렇게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몇 가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피나 제피큐 같은 상품입니다. 이게 S&P 500과 나스닥 우량 기업들을 좀 기초자산으로 삼으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결합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뭐 조정은 있으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일정한 현금을 만들어주는 이제 대표적인 완충형 ETF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같은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커버드 콜 상품에도 불구하고 1년에 12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는 국내 주식 기반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전과 하이닉스가 비중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지만 또 분배율이 또 20% 이상에 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 나스닥 기반으로 한 그런 커버드 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봐라.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커버드 콜을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지금 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인컴이 좀 높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커버드 콜은 그 자체로서 조금 한계가 좀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퇴직금, 노후자금 이런 거를 커버드 콜에만 또 올인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산 투자해서 안정적인 이제 배당주 라든가 지수 기반의 성장주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배를 시키셔야 아무래도 조금 더 노후가 또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뭐 지금 최근에는 국내 주식은 좀 변동성이 심하고 물론 최근에 상승은 많이 했으나 미국장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승폭은 뭐 국내 주식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좀 꾸준히 올라가는 뭐 이런 스타일이라는 게 뭐 향후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커버드콜을 미국 자산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이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이 더 유리한가요? 저는 그래도 미국 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상승이 제한되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지만 하락에서는 그냥 그대로 다 그 칼을 다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커버드콜 상품을 국내만 너무 편중하지 말고 네. 미국의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커버드콜이 좀 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환율이 1,500원을 넘은 지가 뭐 상당히 꽤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투자라는 것은 외환으로 바꿔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절세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월배당 ETF들이 좀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거지만 국내 상장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 이제 저축 계좌라든가 ISA 계좌에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한국에 상장한 그런 ETF들을 담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커버드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분배금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체 다 세후가 아니라 세전에 그 분배금 다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15% 이상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내가 돈을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ETF들을 한국에서 상장한 그런 것들을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하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버드콜 ETF 중에서도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커버드콜을 고를 때 우리가 이제 사실 ETF를 접한 분들은 뭐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또 ETF 많이만 들었지 실제로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은 ETF를 고르는 방법, ETF 이름이 길잖아요. 그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 커버드콜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럼 커버드콜을 고를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첫 번째는 커버드콜은 기본적으로 배당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주에다가 그러니까 씌웠습니다. 기술주를 가장한 배당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주는 건데 이거는 수익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자산이 무엇인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커버드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드리는 편인데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이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 자산이 꾸준히라도 계속 올라가는 우량한 기초 자산을 선택을 하셔야 그게 꾸준히 올라가야 그 콜옵션을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사는 거예요. 이게 또 그 급등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커버드콜은 뭐 횡보하면서 살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커버드콜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기초 자산을 가장 확실한 기초자산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가 9,000선 돌파하면서 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는데 기쁨도 잠시였고 이제 뭐 하루에 5-6% 폭락은 뭐 이제는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너무 극심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 나오고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매도 사이드카뿐만 아니라 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역시 장기 투자를 바탕으로 한 미국장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장을 이제 그 서학개미로 돌아서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가님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역사적인 코스피가 9,000을 떨어냈다가 지금 또 오늘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하이닉스는 11% 넘게 하락을 했어요. 어제 오른 거 다 지금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아예 쳐다보지 말고 이제 다시 서학개미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한국 증시를 완전히 또 배제하기에는 앞으로도 우리 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성장성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한국이 여전히 그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뭐 특정 수출 산업의 쏠림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장기 복리 투자를 한다면 메인은 역시 그래도 미국 시장 중심의 투자를 가져가고
한국 증시는 아까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밸류업이나 정책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것들. 뭐 한국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무기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지만 뭐 향후에 뭐 더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주는 분석가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네. 또 서브 관점으로 저렇게 하신다면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미국 주식이 그 하도 한국장을 보다가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워낙 사실 그동안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올랐잖아요. 네. S&P 500이 정말 역사상 최고점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한국장처럼 받으면은 내가 딱 용기를 내서 들어가겠는데 특별한 조정 없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해도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고점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샀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맞아요. 약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또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는 항상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네. 올라갈 때마다 나와. 네, 올라갈 때마다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때가 저점이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이게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 단가가 맞춰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단가를 맞추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로 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커다란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꾸준히 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장이 왔을 때 그땐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하락장이 오면 그때 들어갈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정작 하락장이 오면 못 들어갑니다. 네.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시장에 발을 담가서 그거를 내가 투자하고 다만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매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은 매월 투자합니다. 그리고 50만 원은 남겨놔요. 실탄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렇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변동성 장세가 왔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좀 더 사는구나. 그걸 왔을 때 그때 좀 집중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집중 매수가 됐을 경우에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서 있어야 포모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 수장 수익률을 충분히 내가 느끼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나중에 노후가 되더라도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형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나스닥 100 ETF를 기존의 QQQ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금들이 대거 유입이 될 것 같은데 젊은 세대분들이 이 새로운 나스닥 100 ETF에 어떻게 몰빵하는 사실 실제로 그런 우리 그 작가님이 한 번 또 저희 채널에도 출연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 100 ETF에 몰빵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 이게 IQQ라고 이제 엊그제 출시했는데 장기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은퇴할 때까지 20-30년 혹은 뭐 3-40년 남았는데 S&P 500보다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수익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기다 인생을 좀 그 가진 걸 몰빵을 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젊은 투자자라 할지라도 그런 나스닥 100 하나에만 좀 몰빵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게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이제 뭐 수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인간의 우리의 그런 뭐 심리 또 우리의 생애 주기 이런 게 또 다 같이 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물론 상승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소위 말해서 하락장이 왔을 때 최대 낙폭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에 그랬다고
또 미래에 이게 똑같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나스닥백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 2000년 IT 버블 당시에 고점 대비 80%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S&P 500은 한 40%, 49% 그 정도에서 좀 방어를 했거든요. 물론 40%가 넘는 것도 상당히 큰 하락입니다. 네네. 근데 그나마 나스닥은 80% 빠졌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정말 소중히 모은 1억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2천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라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을 매일 감내해야 되는데 아마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이걸 감내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또 인생의 기회비용하고 시간입니다. 만약에 2000년 그 고점에 나스닥 100에 물렸다고 하면 원금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게 15년입니다. 무려. 그 닷컴 버블 때. 네. 15년입니다. 그러면 25살에 내가 투자했다. 그럼 이제 40살에 15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나서 원금 회복을 한 거거든요. 원금 회복해도 그 원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기회비용을 따지자면 아닌데 그럼 그 25살에서 40살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에 그 일이 있었겠습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내 집 마련, 네.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런 황금기를 이제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 인생에 중요한 그런 일들이 그런 원금의 회복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렇지 않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으로만 노후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350만 원. 은퇴비 35만 원 기준 한다면 제가 4% 법칙을 좀 활용하자면 1년에 한 4,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면 대략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의 주식이 지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나스닥이 10년 동안에 대략 한 500에서 60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뭐 향후에도 그렇다고 만약에 이론적인 가정하에 내가 만약에 2억을 묻어두면 10년 뒤에 그게 이제 한 10억이나 뭐 한 12억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그렇게 자산을 지금 키운 다음에 내가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한다면 그거를 안전한 배당주로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하락 장세가 오면 나스닥 100이라도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면 그때 눈물을 머금고 하락장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배당주나 우량 배당 ETF 같은 걸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커브드 콜은 아니고요. 커브드 콜 같은 경우에 주가 변동에 따라서 분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배당주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안전하게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똑같은 배당금을 줍니다.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한다면 주식을 내가 팔지 않고 하는 거죠. 즉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이제 배당금만으로도 꺼내 쓰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 100 같은 성장 지수에 투자를 해서 목표 지점까지 자산을 빠르게 늘리고 그거를 가지고 좀 안전한 자산으로 배당주로 이관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클 버리 그 영화 아시죠?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섹터의 공매도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동안에 그럼 눌려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반격을 전망해 본다면 어떤 상품을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성장성에서 가장 확실하고 순도 높게 올라설 수 있는 하나의 단 하나가 있다면 저는 좀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MAGS ETF라고요. 그게 이제 라운드 힐에서 운영하는 ETF인데요. 결국에 말하는 이제 빅테크 7입니다. 빅테크 7이라고도 하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도 하고 M7이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이 M7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깊게 투자를 하고 있고 제 중심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M7 기업, 이 7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제가 어제 좀 계산해 봤는데 2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22조 달러? 이 22조 달러가 뭐냐? 지금 G2라고 하는 중국 GDP가 20.8조입니다. 그럼 중국의 1년 GDP보다도 이 7개 기업이 더 많은 시총을 갖고 있는 거죠. 웬만한 국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 뭐 독일, 일본, 한국도 지금 10위 초반에 포진하고 있지만 그런 국가급의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압도적인 그런 경제적 해자,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이제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여기에 좀 집중 투자를 하는 편인데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AI 패권을 쥔 이제 핵심 기업 7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면 시총 비중으로 투자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 비중으로 편중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높다고 더 많이 편중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이제 특정 기업 한두 개 기업 때문에 이제 주가 지수가 좀 흔들리게 되는데 MAGS는 분기마다 7개 종목 비중을 똑같이 좀 다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의 단기 변동성 리스크가 좀 분산되면서 M7 전체의 고른 성장 과실을 좀 내가 따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반기에 그런 이제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은 아무래도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그런 M7 기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주 매입 또 배당까지 무섭게 늘리고 있는 이런 거인들이죠. 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그 디지털 영토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전 세계인들이 그 지갑에서 매일 달러를 긁어 모으고 있는 어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7개의 국가급 기업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그 MAGS ETF에 이제 좀 그 성장 엔진을 좀 걸어 두시는 것도 하반기 변동성을 좀 이기고 계좌의 몸집을 조금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AGS 같은 경우는 지금 M7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는 배당을 주진 않죠. 네, 배당 안 합니다. 배당을 안 주고 이 MAGS 상품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커버드 콜 같은 그런 있습니다. 형태. 예.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라운드 힐에서 하는 건데요. 네네. 요거는 이제 1.2배를 추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투자했다가 또 저는 지금은 이제 그건 매도는 했지만 꾸준하게 한 1년에 한 30% 이상씩 분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동 전쟁 이게 이제 그 이란 전쟁 이게 아직도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좀 그 공습도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통행료 문제에다가 해상 봉쇄 뭔가 이렇게 딱 그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연준은 6월에 근원 물가가 높아질 경우에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기대를 내비쳤는데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지표는 조금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순간적으로 좀 낮아지는 모양새긴 하나 이게 뭐 아예 없어진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투자자분들이 어떤 ETF를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 이런 리스크가 왔을 때 조금 방어적 네. 수단으로서의 ETF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위기 방어형 ETF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단기 채권하고 초금리 혜택을 좀 누리는 건데요. 미국 초단기 금리형 파킹형 ETF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제 무위험 지표 금리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채권? 이게 한 3.8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초단기 금리 상품이라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는 거죠. 이제 하루짜리 만기가 하루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장기 채권 투자자들은 사실은 조금 눈물을 흘리겠지만 초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계속 금리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현금을 쥐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이제 방공호 역할이 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의 필수 소비재 뭐 가치주 ETF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는 X로 시작하는 섹터 ETF가 있는데요. XLP일 겁니다. XLP가 이제 미국 필수 소비재 ETF일 텐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당장 이제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면 밸류에이션이 깎이지만 어떻게 보면 매일 써야 되는 뭐 샴푸 뭐 코카콜라
기저귀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에 전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SCHD하고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SCHD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SCHD는 슈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우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우량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량한 배당주들. 네네. 그것도 뭐 섹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슈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 개 섹터에 치중하는 비중이 제 기억으로는 25%인가를 넘질 않고요. 그 선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셨던 XLP 같은 경우는 소비재 기업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가격 상승을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그런 투자를 하는 ETF다. 네네. 이런 것들도 두 번째가 그런 거고. 네네. 좀 계좌의 좀 하방을 좀 지켜주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BDC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디벨롭 컴퍼니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중견 기업이나 성장 기업에 대출 투자해주고 그 이자 수익을 통해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 BDC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배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커버드콜 상품을 떠올리시지만은 커버드콜보다는 왜냐하면 커버드콜은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BDC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적인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BDC가 집행한 대출인 거죠. 대출의 80-90% 이상이 시장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가지고 기업에 빌려줬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BDC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내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이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변동성이 심한 커버드콜보다는 일정한 고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 이런 BDC 관련주가 좀 강력한 대피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BDC에는 RS 캐피탈 이라는 것과 또 허큘레스 캐피탈 이런 기업이 있는데 RS 캐피탈이 한 10% 정도 되고요. 허큘레스 캐피탈이 한 11.5% 정도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죠, 이 정도면. 네네네. 2030 직장인분들이 사실 그 주거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주거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한 달에 그냥 월 저축에 50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뭐 아까도 우리 작가님 얘기해 주셨지만은 쓸 거 다 쓰고 나서 뭐 좀 남으면 할까 이렇게 하면 진짜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정말 먼저 저축과 투자를 하고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이거보단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월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금액으로 목돈을 좀 만들고 싶다. 저축으로는 50만 원으로 목돈을 탁 만들 꿈을 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투자를 통해서 50만 원으로 목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2030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3단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좀 반복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되게 좀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그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뼈대. 약 50만 원에서 50%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S&P 500, 나스닥 100에 해당하는 지수형 ETF에 담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세상에 수많은 개별 종목, 또 뭐 테마주들이 뭐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또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지수는 또 인류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하시지만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또 기술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도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거라면 또 이런 우량기업 지수도 있고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혁신 기업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 그런 걸 가지고 약 25만 원 정도는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기초적인 뼈대를 절반은 거기에.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연금 저축 계좌에 투자하시면 이제 더 좋죠.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묶이고 거꾸로 또 이거는 이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두 번째는 약 30%의 금액인데요. 한 15만 원 정도를 좀 요즘에 핫한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ETF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M7 그쪽에다 넣어놓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산의 성장 속도가 S&P 500과 나스닥 100보다는 좀 빠릅니다. 근데 지수에만 좀 투자하기에는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쪽에 조금 두는 거죠. 그럼 향후 아무래도 10년 이상 또 세상을 뒤바꿀 만한 이제 메가 트렌드
압축 투자해서 속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 뭐 TSMC 이런 것들을 좀 담은 뭐 한국의 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던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합산이 이제 중국을 뛰어넘는다라고 했던 M7 상품인 MAGS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소형 잡주랑은 좀 다르게 좀 아무래도 망할 염려가 없으니까 좀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부스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약 20%인 금액 10만 원이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아까 말씀하셨던 슈드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젊은데 벌써 배당 좀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배당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재투자. 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매년 배당금을 거의 한 8-9%씩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당 성장주의 위력 이런 것들을 좀 맛보시라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나오는 배당금을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재투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복리를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럼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실전 교과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드머니가 사실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결국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마냥 또 적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복리 삼아서 그런 좀 좋은 주식 ETF들을 모아 나가신다면 또 내가 자는 동안에도 그런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나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해주는 또 그런 복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여러 그 구독자분들의 인생을 또 서서히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목돈 1억을 뭐 한 10배 정도로 불리고 싶은 그냥 10억. 단시간 내에는 물론 좀 어렵겠지만은 이런 꿈을 가지고 1억을 투자를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는 이 꿈을 담은 포트폴리오인데 이 꿈을 담은 1억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제시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저도 1억 갖고 10배 물려서 10억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원칙이라는 게 항상 네네.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적인 성장이 목표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은 갖추자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S&P 500과 나스닥 100을 기본 베이스로 가고 이건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기본 베이스라 하면 한 50%?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50% 정도는 이제 그 정도 가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 그걸 가지고 뭐 30%, 20% 분할을 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AI 혁명의 수혜주, 전력이랑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소프트웨어, 뭐 칩의 혁신 이런 게 좋아도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돌릴 뭐 전기, 송전망,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마침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만은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또 일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7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격성이라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 변동성이 좀 있지만 전력 인프라 이런 거는 어쨌든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것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할 수 그래서 있는데. 기본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코어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M7. 여기까지는 M7을 기초 자산으로 한 국내 상장 ETF 같은 건 없습니까? M7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있나요? 있습니다. 그 빅테크 7 플러스 빅테크라는 표현으로 10개 정도인가 해가지고 한국에서 M7이라는 표현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빅테크. 보통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빅테크. 빅테크 7 플러스가 해서 10개 정도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는 나스닥 100하고 S&P 500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AI에 대한 아까 얘기한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몇 퍼센트 정도 담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냥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만 저는 50%는 지수형 투자 그리고 한 20% 정도 혹은 30% 그러니까
빅테크까지 포함해서 전 빅테크, 70에서 AI. 80%까지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이제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그리고 아까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모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좀 넣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70-80%의 견고한 게 받쳐주니까 아무래도 얘는 변동성이 좀 크더라도 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전력 인프라 아까 그 상품 뭐였죠? 코덱스 핵심 전력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핵심 인프라 네. 이런 것들의 기업들이 주가가 아직 굉장히 네네. 높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는데 실제 이런 기업들을 좀 대당 주도주 대장주를 보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퍼가 커요. 그러니까 아직은 진짜 돈을 네. 되게 좀 못 버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감이지만 어쨌든 이쪽이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1-20%는 넣어야 되는군요. 저는 이제 그것도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 20% 넣어도 되지만 쪽에서 뭐 5%, 5%. 또 뭐 5%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뭐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좀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예.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ETF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망하는 기업은 나가고 살아나는 기업만 계속 성장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또 거기에 몰빵을 못 하니까 1억을 10억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아주 단기간은 어려우니 네.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금 같은 거 혹시 안 들어갑니까? 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작가님 개인적으로 금 ETF 이런 건 안 하시나요? 네, 저는 금은 안 합니다. 금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금도 원자재에 해당하는 하긴 하지만 조금 별도로 볼 수 있죠. 금은 이제 수천 년 동안에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자산에 속하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거라서 하방의 압력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안에 뭐 그 5%라도 그런 게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네, 저는 안 개인적으로 안 하고요. 네. 어쨌든 이 다양한 ETF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뭐 단시간 내는 아니겠지만은 1억에서 10억을 꿈꾸는 ETF 포트폴리오를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QQQ가 10년에 한 500, 600%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1억을 만약에 QQQ 묻어놨다. 그 과거의 기록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뭐 1억이 한 5, 6억 정도 5, 6억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해놓으면 뭐 예를 들면 10년 동안에 뭐 7, 8억 뭐 10년 초 좀 넘어가면 뭐 10억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그 임승현 작가님 모시고 이 지금 현재 또 직장 생활 하고 계시고 직장 생활이 이제 뭐 많이 남아 계시긴 하지만 또 언젠가는 직장 생활이 끝나는 거니까 그 월급이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아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계시는 지금 작가님이시자 또 직장인이시자 또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강사님이신 우리 임승현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에 커진 변동성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반기에 하셔라 마지막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네, 우선 계속 이제 변동성 강세가 심하니까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투자 자체를 너무 좀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 거다. 뭐 이런 타이밍, 또 완벽한 종목 이런 거를 기다리다 보면은 또 결국엔 시작조차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정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삶에서 월급 딱 하나에만 온전히 내 미래를 올인하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단돈 10만 원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24시간 일해주는 자산이 생긴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 작은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 하나가 또 하나, 둘, 셋, 넷 연결되다 보면은 그게 또 어느 순간 또 우리의 삶과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커피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뭐 저 역시 또 외벌이 직장인으로서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제 커피 한 잔을 아끼고 또 그 커피 한 잔 아낀 돈으로 사실은 커피 한 잔 아끼면 아까 말씀드렸던 IQQ
그거는 매주 한 주씩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 사면 그렇게 손에 넣은 작은 그런 자산이 시간이 흘러서 다음 달이 되면은 또 성장과 배당이라는 형태로 또 저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좀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겠지만 그 씨앗이 매달 조금씩 튀면서 제 삶의 방향도 바꾸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나는 이제 어제의 선택이 만든 결과고 내일의 나는 오늘 선택이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이 없더라도 오늘 내딛는 그 가벼운 한 걸음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또 강연 이야기도 했지만 8월 22일 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또 저는 뭐 전문 투자자는 아니지만 이 길이 또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참고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각자의 속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또 연령대 또 각자의 또 그런 시드머니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속도로 또 월급 독립이라는 이 구조를 꼭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그리고 제 필명처럼 또 우리 구독자분들의 멋진 인생업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임승현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